안녕하세요.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맡고 있는 한만석 선생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있고요. 여름방학 아무래도 좀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과목이 이 두 과목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듣고 공부도 하고 시험도 봤기 때문에 딱 반 정도가 2학기 때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통합사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두 과목 모두 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내신에서는 4단위식이에요. 4단위면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 통합사회랑 한국사는 대부분 1학년 때 다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1학년 때 마무리라는 얘기는 자 1학년 1학기에 중간 기말이 있고 2학년 2학기 2가 들어가죠. 그러니까 바로 이게 두 번 해서 4번이 들어갑니다. 4번. 그러니까 시험을 4번 보게 되니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. 그래서 자 대략 모든 학교들은 통합사회를 보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자 9개 단원 중에서 뭐 이렇게 1, 2, 3, 4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크니까 2학기가 되면 단원이 5단원에서 9단원까지. 물론 이 5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5단원이 바로 경제 파트가 됩니다. 그래서 경제 파트를 1학기 때 먼저 한 학교도 있어요. 사실은 있지만 또 이게 2학기로 넘어가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리를 포함한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4단원이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법과 정치, 그 다음에 5단원이 경제, 그 다음에 6단원이 뭐가 되냐면 윤리가 되거든요. 윤리 그럼 되게 쉬워 보여도 윤리가 철학입니다. 철학과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4단원, 5단원, 6단원이 바로 통합사에서 메인 단원이에요. 그러니까 대략은 1학기 때 4단원과 5단원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다고 봐줘야 되고 자 2학기 때 바로 들어가는 게 뒷부분이 되거든요. 그래서 뒷단원에 이제 주요 단원들은 윤리가 들어가는데 7단원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? 문화가 들어갑니다. 문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세계지리. 그러니까 알다시피 통합사회라는 거는 과목이 통합된 게 아니에요. 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지리, 세계지리, 법과 정치, 그 다음에 윤리, 그 다음에 뭐 사회문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한 7개 과목 정도로 섞여 있어요. 그 중에 자 바로 2학기 때 만나는 과목이 사회문화, 세계지리, 자, 윤리 뭐 이런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경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자 우리 보통 여름방학은 길지가 않습니다. 길어봐야 4주예요. 그죠? 4주가 되고 제가 수업을 토요일날 넣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4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이렇게 2학기 때 걸리는 단원을 위주로 정의를 할 겁니다. 이렇게 될 테니까 자 특히 1학기 때 시험을 조금 망쳤거나 뭔가 접근을 잘못해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은 2학기 때 만회를 해야 되겠죠. 그래 뭐 이게 내신에서 좀 뭔가 접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과목이 자, 통합사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 과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자 그럼 한국사. 자, 한국사는 통합사회보다 모든 학교에서 어떠냐면 평균 점수가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뭐 제가 다 통계를 낸 건 아닌데 통합사회는 대략 평균 점수가 65, 70이 안 돼요. 요즘엔 제가 들어보면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들이 딱 나눠져서 중간 점수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. 근데 한국사는 더더욱 힘든 게 50점 아래로 떨어진 학교 되게 많아요. 어렵게 내던 쉽게 내던. 그러니까 어렵게 내는 학교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내는 학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 특목고나 자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. 그래도 시험 점수 물어보면 55, 54 이게 통계가 이제 평균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은 다 맞습니다. 뭐 이 학원에서도 저하고 좀 해서 거의 평균은 다 80 넘어 100 맞는 친구들도 꽤 나오거든요. 자 그러면 한국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 바로 이제 2학기 때 들어가는 과목이 바로 이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전근대사라는 게 있고 자 바로 근현대사라는 게 바로 이쪽에 들어가니까 근대사와 현대사 역사라는 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. 왠지 아세요? 고조선 같은 경우는 자료가 없잖아요. 사료가 없어요. 없으니까 딱 해야 될 거에 정해져 있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어떻게 되죠? 뭐 자료가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도 발췌하고 저기서도 발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이게 1학기 때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2학기 때 좀 보세요 한번 어떻습니까? 굉장히 방대해지죠 분량이 그죠? 혼자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바로 근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 물론 여기도 지금 시험범위 들어간 친구들도 꽤 있어요. 있지만 그 뒷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개화기에 따라서 일제강점기라든지 쫙 이제 독립운동사까지 독립운동사 제일 어렵거든요. 어렵고 현대사로 들어오면 1945년 해방 맞고 이후에 현재까지 이게 우리가 많이 알 것 같지만 우리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다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내용까지 들어가서 아마 통합사회보다는 한국사 훨씬 어려울 겁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
제가 시험을 수업은 어떻게 좀 요거 2시간, 요거 2시간. 물론 우리가 4시간이면 긴 것 같지만은 2과목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제일 빠르고 여러분들이 2학기 올라가면 어떻게든 시간이 없어요. 되게 짧고 국영수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죠? 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목 선택을 이과 문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되게 바쁜데 거기 이 과목까지만 거기서 더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내신에도 대비할 수 있죠. 나중에 문과로 가는 친구들은 바로 사회 과목에도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기초 과목으로 이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니까 자 뭐 2개를 다 들으면 제일 좋고 나는 한국사 좀 약하다. 그러니까 한국사만 들어도 되겠다. 근데 통합 들어보니까 통합사도 해야 되겠네? 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2학년 올라가면 이 과목이 없어요. 이제 없어지고 통합사는 이제 뭐가 되냐면 뿔뿔이 찢어지면서 문과 과목으로 떨어져 나가고 한국사는 2학년 때 아예 안 하고 3학년 때 수능 볼 때 이게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3학년 때 한국사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? 절대 없어요. 물론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한 과목을 공부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1학년 때 정확하게 해놓으면 3학년 때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저는 굉장히 많이 권해드리는 게 2과목인데 자 이거를 따로따로 보통 하시지만 저는 같이 묶어서 해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한 과목 자 그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제가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물론 교과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물론 내신에 들어 학교별로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. 그걸 제가 이제 뽑아서 유형 문제를 만들어서 주지만 자 이제 방학 때는 어떠냐면 다 같이 여러 학교들이 들어오죠. 들어오면 거기서 가장 많이 내는 유형의 어떤 패턴을 주제별로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거기에 맞게 다 뽑아서 줄 겁니다. 그러니까 자료로 제가 승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수업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똑바르지 않고 옛날 걸 쓴다면은 공부하고도 잘못하면 손해볼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최신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할 테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생각하셔서 물론 국영수는 어차피 3년 계속 해야 돼요. 그죠? 그러나 이 사회 과목은 3년 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. 딱 지금에서 임팩트 있게 끝내는 거니까 이 짧은 기간에 여러분 효과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